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미국의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집은 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식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요새는 영끌 비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주식에 불려가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 세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제 아파트만 그래야 됩니다. 아파트 압축 거래가 아마 내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땅하고 토지하고 안 삽니다. 뭐만 사요? 아파트만 사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아마 내년에 더 심해질 것 같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불확실성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빌딩 같은 거래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없다. 신축의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SR 스트레스 3단계. 이거는 완전히 이게 엄청나게 대출 규제가 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이게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와 호재들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시장을 저는 이렇게 보죠. 제가 울출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 동네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출렁출렁.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 그 다음에 박스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서울 아파트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벌써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로 보면 고점 대비 90%까지 왔어요. 1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아마 서울 수도권은 강보합 정도, 지방은 약보합 정도 보는데 지방도 그렇게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는 당연히 좀 더 뭐 강세를 띨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2028년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을 안 사요. 집을 안 사고 주식하는 시대야. 요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필수로 보지 않고 선택적 제하로 봅니다. 오히려 주식이 필수제가 된 거죠. 아파트 몰입 거래가 심해진다. 요새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주택 거래 중에서 86%가 아파트입니다. 왜냐? 아파트 키즈니까요. 이 MZ세대가 세상의 주역입니다. 아파트 편식 예상이 굉장히 강하고, 오피스텔을 젊은 세대들은 임대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림집으로 보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미니 아파트. 그죠? 그래서 한 300실 정도만 되면은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 못지않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확실히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집돌이와 집순이가 많습니다. 집사랑꾼, 집콕족.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올인룸족. 집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홈코노미라고 그래서 헬스나 카페, 사무실 이런 게 이제 다기능으로 이제 쓰고 있다. 뭐 집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아무래도 대단지 신축 중심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배달도 가능하지, 게임도 가능하지, 그렇죠? 애들하고 자기들하고 친구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새 문화가 왜 집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인테리어에 더 관심이 많고 왜 이 새 집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이 흐름을 아시겠죠? 집에 오랫동안 머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극단적인 소비,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이라고 해서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 몸테크는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당장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내일이 없으니까 빨리 쓰고 죽자 뭐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플렉스라든지 까르피디엠이나 욜로 이런 게 젊은 세대의 트렌드인데, 이게 뭐예요? 요새 그 을죽신 문화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이게 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두드린 특징이 뭐예요? 바로 순환매가 없어요. 옛날에 어땠어요? 물결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강남 지역이 오르면 딴 지역이 이렇게 돈이 넘치니까 다른 지역도 서서히 올랐죠. 블루칩 오르면 옐로칩 오르고, 옐로칩 오르면 잡주 오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안 나타나죠. 왜? 지금은 갭 투자를 안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마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그 5년의 어떻게 당군일의 가장 대세 상승기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현상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게 굉장히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기 때문에 흐름을 좀 중요시해보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1, M2 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M2를 제가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고 전체 부동산으로 보면은 아파트로 바라보면은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대출 규제를 봐야 되고 지방은 오히려 금리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의 변동의 기여도를 보면은 옛날에는 국토연구원이 조사할 때는 기준금리가 45%, 준공 물량이 18% 됐는데 대출 규제가 1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 주담대 고정 비중이 지금 10월 잔액으로 보면 65%, 신규로 보면 90% 정도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일본 같은 데 보면요, 변동금리 비중이, 일본은 제가 작년, 걸 조사해 보니까 약 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비중이 쑥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금리에 바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변동금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처음 조사할 때 잔액 기준으로 2013년에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23%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올랐어요? 거의 65%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수요는 고정적이라는 착각, 수요는 안정적이라는 착각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수요는 가변적입니다. 수요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요는 괴팍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수요는요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집값이 서울에 갑자기 3월부터 올랐죠. 뭐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였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2권이나 냈는데 부동산에서 심리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은 시장은 전형통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자가 되면서 심리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일단 가봐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아마 가격은 크게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금리는 낮아지지만 또 대출 규제가 심하게 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M2 증가율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말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압축 거래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 아파트 중심으로 아마 거래가 되는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거다. 신축의 선호 현상은 더 심해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